채워보시지. 임신시켜줄 테니.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조깅 중이던 한 한국인 남성을 보고 미군 여성 장교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금발의 여성 대위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고 그녀의 뒤에서는 4명의 미군 병사들이 함께 폭소했습니다. 우월한 미국의 DNA. 갖고 싶지 않아? 조롱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표정 변화도 없이 그저 지나쳐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30대 중반의 동양인. 회색 조깅복을 입고 조용히 달리는 그저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군 장교는 그를 보며 재미없는 녀석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3일 후 그 오만했던 여성 대위와 부하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남성 앞에서 부동 자세로 서 있었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용히 모욕을 견디고 지나갔던 저 평범해 보이는 남성은 누구였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한국 남성 무시하지 마라 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된 3일 전 그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 6시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은 고요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헤드의 분화구가 아침 햇살에 붉게 물들고 있었고 백사장에는 이른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김민준 씨는 회색 나이키 조깅복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규칙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에어팟을 낀 채 일정한 호흡으로 해변을 따라 움직였는데 이는 20년 이상 매일 아침 해온 그의 일과였습니다. 파도 소리와 새소리만이 들리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김민준 씨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는 하와이에 온 지 4일째였지만 겉모습은 완전히 평범한 관광객이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조깅하고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고 호텔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죠.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헤이!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준 씨는 계속 달렸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헤이 코리안!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속도를 늦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군 트레이닝복을 입은 5명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 육군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맨 앞에는 금발의 여군이 있었는데 키는 175cm는 훌쩍 넘어 보였고 다부진 체격에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대위 계급장이 보였습니다. 어이, 당신 한국인 맞지? 여군이 김민준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Oh my God, 혼자네. 여군은 뒤를 돌아보며 웃었고 뒤따라온 4명의 남성 군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덩치가 큰 흑인 남성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가슴 명찰에는 톰 해리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빅톰. 한국 남자들은 원래 다 저렇게 작아? 여군이 말했습니다. 여군은 김민준 씨의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관찰하듯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키가 얼마나 돼? 170cm 정도 되나? 김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보는 것보다 더 작네. 한국 남자들에 대한 소문이 진짜였군. 여군의 파란 눈이 김민준 씨를 조롱하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케이트 맥브라이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김민준 씨 바로 앞에 섰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너 그거 세울 수는 있어? 순간 김민준 씨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내 말 알아들어? 영어 할 줄은 알고?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손가락으로 김민준 씨의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세워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야. 뒤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위님, 그건 좀 심한데요? 빅톰이 웃으며 말했지만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뭐가 심해? 사실을 물어본 것뿐인데.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김민준 씨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거의 얼굴이 닿을 듯한 거리였습니다. Korean.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만약 네가 그걸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특별히 임신시켜주지. 어때? 내 아들에게 우월한 미국의 DNA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 순간 김민준 씨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하게 무언가를 참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재미없는 녀석,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혀를 찼습니다. 가서 열심히 달리기나 해.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손을 휘휘 저어 쫓아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높여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뒤에서 계속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한국 남자들은 조용하기만 하다니까. 말 한마디 못하잖아. 완전 쉽네.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김민준 씨는 계속 달렸습니다. 호흡은 여전히 규칙적이었지만 심장 박동은 조금 빨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해변 끝까지 달렸습니다. 인적이 없는 곳에 와서야 멈춰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갔습니다. 김민준 씨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20년 넘게 훈련된 손이었습니다. 사람을 제압하고 무기를 다루고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훈련된 손. 하지만 지금은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억눌러 왔던 것, 군인으로서 참아왔던 것, 임무를 위해 숨겨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그것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천천히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민준 씨는 진주만 근처의 미군 전용 푸드코트에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인은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용무가 있었습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교포 박 사장님을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박 사장님은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으로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박 사장님이 반갑게 악수를 청해왔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식사나 할까 해서요. 김민준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박 사장님은 근처 자신의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김민준 씨는 간단히 햄버거나 먹고 가려고 푸드코트에 남았습니다. 네이비 익스체인지의 푸드코트는 널찍했습니다. 천장에는 성조기가 걸려있고 벽면에는 군 관련 사진들이 빼곡히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 아프간 전 군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버거킹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는 군인 가족 몇몇이 있었고 주변 테이블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15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갈색 번호표를 테이블 위에 놓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군인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주방에서 들려오는 조리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와 그 일행이었습니다. 5명 모두 편안한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올리브색 티셔츠에 카키색 바지, 군모를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늘 훈련 정말 죽는 줄 알았네. 빅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훈련이야? 워밍업이지.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웃으며 응수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봐.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본 그 한국인 아냐? 김민준 씨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계속 휴대폰만 쳐다보았습니다. 어이, 코리안,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김민준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뒤에 4명의 남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오 마이 갓, 진짜 너잖아.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김민준 씨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관광객이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온 거지? 김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말을 안 하네. 아침에도 말이 없더니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웃었습니다. 그녀는 옆 테이블에서 의자를 끌어와 김민준 씨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머지 4명도 주위에 둘러 앉았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모양새였습니다. 혼자 밥 먹어?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됐네. 친구도 없나 봐. 빅톰이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군인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한국에서 왔어?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계속 물었습니다. 네, 김민준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 영어 할 줄 아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습니다.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바로 그때 카운터에서 호출이 울렸습니다. 68번 손님, 김민준 씨의 번호였습니다. 그가 일어나려고 하자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져올게. 김민준 씨가 말릴 틈도 없이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카운터로 갔습니다. 빨간색 쟁반에 햄버거와 감자튀김, 콜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쟁반을 내려놓으며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감자튀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작고 짧은 감자튀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김민준 씨와 다른 군인들에게 번갈아 보여주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것 좀 봐. 이거 완전 그거랑 똑같지 않아? 무슨 의미인지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5명이 폭소했습니다.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웃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따라 웃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눈을 돌렸습니다. 김민준 씨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이 조금 더 차갑게 가라앉았을 뿐이었습니다. 어이, 대위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빅톰이 웃으며 말했지만 역시 말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즐기며 장단을 맞추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뭐가 심해? 사실이잖아.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그 작은 감자튀김을 김민준 씨의 접시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너 줄게. 딱 어울리네. 그녀는 윙크를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쟁반을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려고?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재미없게. 그녀는 다시 혀를 찼습니다. 김민준 씨는 쟁반을 들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계속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남자들 진짜 재미없네.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표정 봤어? 완전 로봇 같았어.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김민준 씨는 푸드코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와이의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든 쟁반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다시 한번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모욕을 2번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더욱 선명하게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민준 씨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오후에는 호텔 주변을 산책하고 저녁은 박 사장님의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평범한 관광객의 스케줄이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 일행과는 다행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 김민준 씨는 라니카이 해변에 있었습니다. 와이키키보다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아름다운 곳으로
멀리 모쿨루아 섬 2개가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관광객은 있었지만 와이키키처럼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준 씨는 야자수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고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김민준 씨는 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전략에 관한 영문 서적이었지만 표지는 평범한 소설 커버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아이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변에서 한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그녀는 물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민준 씨도 책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물속에 8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휩쓸려가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밀려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허우적거리며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수영을 못하는지 물가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해변에 있던 몇몇 남자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거셌습니다. 이한류가 강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명이 헤엄쳐갔지만 중간쯤에서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조류가 너무 셉니다.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요.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였습니다. 그녀와 빅톰 그리고 다른 2명의 미군 병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근처에서 훈련을 하다가 소란을 듣고 온 듯 했습니다. 우리가 구조하겠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역시 군인이야. 저 사람들이라면 구할 수 있을 거야.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와 빅톰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둘 다 수영 실력은 뛰어난 듯 빠르게 헤엄쳐 나갔습니다. 하지만 10m쯤 나아가자 속도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조류가 생각보다 훨씬 강했던 것입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빅톰은 이미 지쳐서 옆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엄마가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30m 이상 떠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머리가 겨우 물 위에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도 포기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류가 너무... 그녀는 물가로 돌아와 숨을 헐떡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감이 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구조대를 불렀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5분이면 온대요. 하지만 5분은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김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티셔츠만 입은 차림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그 한국인이잖아.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숨을 헐떡이며 알아봤습니다. 김민준 씨는 파도를 맞으며 천천히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더니 이내 가슴까지 찼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완전히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가 지났습니다. 저 사람도 위험한 거 아니야? 누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40초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있던 지점 근처에서 김민준 씨가 솟아올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수면이 아니라 물속을 이동한 것입니다. 조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한 팔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물 위로 확실히 내놓은 채 다른 한 팔로만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아이를 구했어. 김민준 씨는 놀랍도록 빠르게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팔로만 수영하는데도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2팔로 헤엄친 것보다 빨랐습니다. 마치 물고기처럼 부드럽고 효율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파도를 이용하고 조류를 읽어 최적의 경로로 움직였습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씨가 아이를 안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 아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물을 토해내며 기침을 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김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숨도 별로 가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빅톰과 다른 군인들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패한 일을 저 조용한 동양인이 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나 보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처음으로 이 남자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준 씨는 박 사장님의 한식당에 있었습니다. 호놀룰루,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간판은 서울 식당이라고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붉은색 한지등이 달려있고 벽에는 한글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9달러, 불고기 12달러, 김치찌개 8달러 같은 가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직접 끓여준 것으로 고향의 맛이 났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해변에서 큰일 하셨다면서요? 박 사장님이 물을 한 잔 더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아이를 구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김민준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이요? 역시 겸손하시네요. 박 사장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자 식당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교포들이었지만 가끔 한식을 좋아하는 현지인도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이 거리를 오갔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와 그 일행이었습니다. 5명 모두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검은색 탱크톱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빅톰은 하와이안 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한식당인가?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들이 테이블에 앉으려던 순간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구석 자리에 있는 김민준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김민준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네, 그 한국인. 일행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해변에서 본 그 친구잖아. 빅톰이 알아봤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김민준 씨의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나머지들도 따라왔습니다. 야,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김민준 씨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조롱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약간 다른 뉘앙스였습니다.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해변에서의 활약, 대단하던데. 김민준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수영은 어디서 배웠어? 굉장히 빠르던데.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물었습니다. 평범하게 배웠습니다. 김민준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그런 실력이 평범하게 나올 리가 없는데.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승부욕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듯했습니다. 너 운동선수였지? 수영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뭘 했는데?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재미없기는.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재미없다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다는 투였습니다. 그녀는 옆 테이블의 의자를 끌어와 김민준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랑 내기 하나 할래? 김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팔씨름,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말했습니다. 나랑 팔씨름 한 판 하자고.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카운터 뒤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죠? 김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궁금해졌어.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말했습니다. 네가 수영만 잘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힘도 센 건지. 빅톰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대위님, 그건 좀 불공평한데요? 대위님은 레인저 스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씩 웃었습니다. 어때? 겁나? 김민준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의 얼굴에 승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케이, 지금 바로 하지. 그녀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박 사장님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서는 안 됩니다. 테이블이 약해서. 괜찮아요, 아저씨.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끝날 테니까. 테이블이 치워졌습니다. 된장찌개와 반찬 그릇들이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민준 씨와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팔꿈치를 테이블에 댔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의 손은 컸습니다. 김민준 씨의 손과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준비됐어?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빅톰이 심판을 자처했습니다. 시작! 순간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힘을 주었습니다. 김민준 씨의 손이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도, 20도, 30도.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역시나 그녀가 웃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저항했지만 밀리고 있었습니다. 45도까지 기울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의 미군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위님! 그리고 마지막 순간 김민준 씨의 손등이 테이블에 닿았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의 승리였습니다. Yes!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빅톰과 다른 군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대위님이야. 한국 남자 따위가.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김민준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봤지? 이게 진짜 힘이야. 수영은 그냥 운이었던 거고. 김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이 조용히 다가와 김민준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김민준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 일행은 신이 나서 자기들끼리 축하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소주를 시켜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역시 한국 남자는 한국 남자야. 허우대만 멀쩡했네.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민준 씨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씩 웃으며 소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이나타운의 밤거리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부러 져준 손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손은 지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준 씨는 호텔 로비에서 박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일부러 져주신 거죠? 김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박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답게 알아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김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였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김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식당 아저씨한테 물어봤지. 명함이 있더라고.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있어? 왜죠? 제대로 된 승부를 하자. 어제는 워밍업이었으니까. 오후 3시 진주만 근처 미군 기지의 체육관이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김민준 씨를 그곳으로 부른 것입니다. 체육관은 넓었습니다.
한쪽에는 농구 코트, 다른 한쪽에는 훈련 기구들, 그리고 야외에는 트랙과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도착했을 때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와 7명의 미군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4명에 새로 3명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왔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씩 웃었습니다. 오늘은 군용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체력 테스트야. 달리기, 턱걸이, 수영 전 3종목. 어때? 김민준 씨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홈그라운드였습니다. 제가 이기면? 김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기면?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좋습니다. 김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제가 지면 다시는 당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딜 성립이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악수는 굳건했습니다. 둘 다 진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OKM 달리기였습니다. 트랙을 12바퀴 반 도는 거리였습니다. 빅톰이 출발선에서 호루라기를 불 준비를 했습니다. 김민준 씨와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나란히 섰습니다. 하와이의 오후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출발. 첫 EKM는 팽팽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근소하게 앞서 나갔습니다. 그녀의 보폭은 넓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역시 대위님이야. 옆에서 지켜보던 군인들이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3K맥가 지날 무렵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민준 씨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를 추월했습니다. 10맴, 20맴, 30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뭐야?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숨을 헐떡이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준 씨의 페이스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4KM을 지날 무렵에는 100맴의 차이가 나 있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김민준 씨는 18분 30초,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20분 5초였습니다. 1분 35초의 차이였습니다. 말도 안 돼.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땀을 흘리고는 있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음 종목하죠. 김민준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턱걸이였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철봉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이 하는 것.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40개를 넘어섰습니다. 50, 60개에서 멈췄습니다. 팔에 힘이 풀렸습니다. 와, 주변 군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대위님.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바닥에 내려와 손을 털었습니다. 자신감이 조금 돌아온 표정이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철봉을 잡았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30개를 넘고 50개를 넘었습니다. 속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60개, 65개를 넘어섰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70, 80, 90. 저거 진짜야? 빅톰이 중얼거렸습니다.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110개에서 김민준 씨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숨은 거칠었지만 서 있는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궁금증이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목하죠. 그가 수영장을 가리켰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수영이었습니다. 50m 수영장을 왕복하는 100m 저병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영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물에 들어섰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김민준 씨가 폭발적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물을 가르는 그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수중 촬영을 해도 교본에 나올 법한 폼이었습니다. 25음 지점에서 이미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를 2배 이상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백맨을 완주했을 때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겨우 60m 지점이었습니다. 완전한 압도였습니다. 김민준 씨가 수영장 끝을 잡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이 그의 몸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근육의 선이 선명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겨우 완주하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지친 기색이었습니다. 주변의 7명의 군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3종목 모두에서 완패한 것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당신, 군인이었군.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특수부대,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봤자 한국군이잖아. 한국군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김민준 씨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그날 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숙소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빅톰이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레인저 탭이 붙은 자신의 군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탭을 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여자라는 이유로 얼마나 무시당했던가. 그런데 자신도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국적을 이유로.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는 김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군인 대군인으로. 서바이벌 훈련 코스에서 김민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내가 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당신이 특수부대라는 건 인정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오후 1시 스코필드 막사 훈련장이었습니다. 하와이의 산맥을 배경으로 펼쳐진 광활한 붉은 흙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장애물 코스, 철조망, 로프 클라이밍, 그리고 실전 사격장까지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상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민간인과의 친선 훈련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물론 김민준 씨가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았지만 김민준 씨가 도착했을 때 이미 20명이 넘는 미군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특수부대 출신 한국인이 우리 대위님이랑 붙는데. 군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김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완전한 전투복 차림이었습니다. 헬멧, 전술조끼, 무릎 보호대까지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당신도 장비가 필요할 텐데.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대로 하겠습니다. 김민준 씨는 검은색 티셔츠에 카키색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해.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저기서 저기까지. 그녀가 출발선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중간에 장애물을 통과하고 로프를 오르고 타이어를 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 사격으로 표적 5개를 마치면 끝. 빨리 끝내는 쪽이 이기는 거야. 김민준 씨가 코스를 쓱 훑어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죠. 출발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이 뛰쳐나갔습니다. 처음은 평지였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약간 앞섰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장애물인 벽 넘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높이 2m 나무 벽이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로프를 잡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는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벽을 차고 한 번에 넘어갔습니다. 파쿠르 기술이었습니다. 뭐야 저거. 구경하던 군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타이어였습니다. 땅에 박힌 20개의 타이어를 빠르게 밟고 지나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빠르게 움직였지만 중간에 한 번 발을 헛디뎠습니다. 김민준 씨는 마치 춤을 추듯 정확하게 타이어의 중심만 밟고 지나갔습니다. 균형 감각이 완벽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로프 클라이밍이었습니다. 높이 10m의 로프를 올라가 종을 치고 내려오는 구간이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필사적으로 로프를 올랐습니다. 팔 힘만으로 오르는 그녀의 모습은 분명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팔과 다리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마치 원숭이처럼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종을 치고 내려올 때는 로프를 미끄러지듯 타고 내려왔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보다 10초는 빨랐습니다. 말도 안 돼. 빅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군인들의 표정이 심각해져 갔습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이었던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완전히 밀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구간은 철조망 아래를 포복으로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30m 구간을 배로 기어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빠르게 기어갔습니다. 김민준 씨의 움직임은 뱀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몸을 최대한 낮추면서도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구간, 사격이었습니다. 50m 거리에 5개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먼저 도착. 아니, 사격장에는 김민준 씨가 먼저 도착해 이미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의 소총이었습니다. 실탄이 아닌 페인트탄을 쓰는 훈련용이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도 총을 잡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조준, 탕!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먼저 쏘기 시작했습니다. 첫 발 명중, 두 발 명중, 세 번째는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조준했습니다. 네 발 명중, 다섯 발. 그때 옆에서 연속으로 5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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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김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조준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총을 들고 연속으로 쐈습니다. 5개의 표적 모두에 명중되어 있었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얼어붙었습니다. 총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김민준 씨가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냉철하고 정확하고 단호한 눈빛. 끝났습니다.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20여 명의 군인들은 누구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김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한 것인지, 창피한 것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약할 거라고 생각했어. 한국인이라서. 김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몸을 돌려 훈련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요.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실력의 패배가 아니라 오만함의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하지만 더 큰 진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미한 연합 특수전 훈련 개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큰 행사였습니다. 양국의 특수부대가 모여 2주간 연합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도 참가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녹색 재킷에 스커트, 모자까지 완벽하게 착용했습니다. 오전 10시,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의 대강당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은 넓은 강당으로 무대 뒤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양국의 군인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군 측은 약 600명, 한국군 측은 약 100명 정도였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빅톰과 부하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 큰 행사네. 빅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스미스 장군님도 오신다던데. 스미스 장군은 미 태평양 사령관이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의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의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악대가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먼저 미국 국가, 다음으로 애국가였습니다. 모두가 기립하여 경례를 했습니다. 국가 연주가 끝나고 주요 인물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스미스 장군님, 스미스 장군이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미 한 연합특수전 총책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별 관심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파견 오신 분입니다. 특수전 사령부에서 20년간 근무하셨고 현재는 국방정보본부를 거쳐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한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녀도 그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대령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옆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정복을 입은 장교였습니다. 짙은 녹색 재킷, 붉은색 견장, 어깨에는 은색 무궁화 계급장이 선명했습니다.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김민준 씨였습니다. 아니, 김민준 대령이었습니다. 해변에서 햄버거 가게에서 모욕했던, 어제 훈련장에서 이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빅톰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한국인이 김민준 대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한 연합특수전 총책임자 대령 김민준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발음도 완벽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양국 특수부대의 작전 능력 향상과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군인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그 자리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령, 특수전 사령부, 20년, 국방정보본부, 단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해변에서 조롱했던 사람이, 감자튀김으로 모욕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출신에 이제는 대령 계급을 단 총책임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김민준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5년 전에도 이곳에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관으로 파견되어 미군 레인저 후보생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의 심장이 늦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그녀가 레인저 스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몇몇 우수한 후보생들을 기억합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도전했던 김민준 대령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에게 멈췄습니다. 아주 잠시 그가 그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후보생은 마지막 관문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 정신만큼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그때서야 기억해냈습니다. 5년 전 자신을 탈락시켰던 한국인 교관의 얼굴, 바로 저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여러분의 최선을 기대합니다. 김민준 대령이 경례를 했습니다. 객석의 모든 군인들이 일어나 경례로 답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도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피함, 후회, 자책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위님, 빅톰이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그런 짓을 한 사람이,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를. 김민준 대령은 무대에서 내려와 다른 고위 장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복수하려는 기색도, 화가 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복수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녀 같은 인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겠죠. 개회식이 끝나고 4일이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연합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훈련에 참여했지만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조용하고 신중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김민준 대령은 전체 훈련을 총괄했습니다. 그는 공정하고 엄격했지만 존중하는 태도로 모든 참가자들을 대했습니다. 미군이든 한국군이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부족한 것은 지적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5일째가 되던 날, 야간 생존 훈련이 있었습니다. 팀을 이루어 산악지대에서 이틀간 생존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한국 군인 3명, 미군 4명으로 구성된 3팀에 배속되었습니다. 김민준 대령은 직접 각 팀을 순회하며 점검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첫날 밤, 3팀의 야영지였습니다. 팀원들이 텐트를 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혼자 조금 떨어진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와이 산중의 밤은 생각보다 쌀쌀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김민준 대령이었습니다. 대령님.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허둥지둥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히 있게 김민준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가 옆 바위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대령님,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민준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게 너무 분했습니다. 레인저 스쿨에 들어갈 때도 부대에서도 항상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남을 무시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알고 있네. 김민준 대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대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하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하지만 그것이 남을 무시할 이유가 되지는 않지. 김민준 대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대위도 알지 않나. 무시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김민준 대령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용서는 이미 했네. 처음부터 화가 난 적도 없었고.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고개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2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았네. 김민준 대령이 말했다. 그동안 셀 수 없이 무시당했지. 해외 훈련을 나가면 항상 그랬네. 동양인이라서, 한국인이라서 체격이 작다고. 처음에는 화도 나고 분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네. 그가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를 똑바로 보았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군인의 가치는 국적이나 성별, 외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네. 김민준 대령이 말을 이었다. 실력과 인격으로 결정되지. 대위는 분명 실력 있는 군인이야. 레인저 탭이 그것을 증명하지. 하지만 인격은 아직 부족했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면 그건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네. 대령님,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참으실 수 있었습니까? 저였다면
바로 정체를 밝히고 따졌을 겁니다. 김민준 대령이 쓴 웃음을 지었다. 사실 참기 쉽지 않았네. 특히 감자튀김을 들고 비웃었을 때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임무가 있었네. 신분을 숨겨야만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민준 대령이 덧붙였다. 화를 내는 것은 쉽네. 하지만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생각하네. 군인은 힘만 세서는 안 돼. 지혜가 있고 마음이 있어야 하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이었다. 자, 일어나게. 김민준 대령이 먼저 일어섰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도 일어섰다. 내일부터 남은 훈련 잘 완수하게. 대위는 훌륭한 군인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어. 그가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청한 것이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감격한 표정으로 그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었다. 하와이 산중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군인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국적도, 성별도, 계급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길을 걷는 동료였다. 김민준 대령이 등을 돌려 걸어갔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변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2주간의 훈련이 끝났다. 폐회식 날,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다시 김민준 대령을 찾아갔다. 대령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게, 5년 전 저를 탈락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김민준 대령은 잠시 생각했다.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네. 팀워크가 부족했지. 혼자만 잘하려고 했어.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녀가 경례를 했다. 김민준 대령도 경례로 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졌다.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부대로 돌아갔고 김민준 대령은 한국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그 2주 동안 그들이 배운 교훈은 평생 남았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진짜 용기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군인이란 계급이나 국적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다는 것. 케이트 맥브라이드 대위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후배를 무시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의 군인들을 존중했다. 그리고 훗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와이에서 만났던 한국인 대령님은 내 인생의 스승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